질문 주세요. 테스트. 주기로 했어요. 질문. 없어? 3번. 5번. 9, 11. 오케이. 또 14, 15. 또 있어요? 14, 15. 또 없어요? 괜찮아요? 나머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3번부터 보겠습니다. fx 가지고 gx를 찾는 문제고요. 방정식 fx는 0에 두근 알파 베타가 반을 만족할 때 이렇게 이제 알파랑 베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꼴에 대해서는 답안도 필요 없지? 요거 하나만 해서 바꿔도 되는 거지? 이거 어차피 문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차수가 있다 이렇게 2차가 되면 안 되고요. 1차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의 문자가 어때야 돼? 똑같은 문자로 돼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볼까? 자, 그러면 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대입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0이 되는 게 지금 알파랑 베타를 했죠? 그다음 이제 근각에서 하는 거 두 분의 합 이렇게 그래서 알파 제곱 바꿔볼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우리 요식 통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알파 제곱은 결국에 이제 베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f가 아니라 g 베타는 이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안에 있는 문자가 베타로 돼 있으니까 밖에 있는 문자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베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알파도 뭐로 바꿀 수 있어? 넘기면 되잖아. 정리해보면 g 베타는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 똑같이 g 알파도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이겠죠? 문자가 베타의 알파로 바뀐 겁니다. 그럼 gx 식작성 해봅시다. 최고차의 수 a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 그 집어넣었을 때 이런 꼴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면 됐죠? 자,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각각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꼴. 근데 요게 뭐야? 요 fx식이랑 똑같은 거지. 한 번만 정리해볼까? 이 gx는 뭐는 나와있죠? 상수는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거 같으니까 a가 몇이라는 거예요?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x 정해졌죠. a, b 구하는 a, b 왜 되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이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되도 얘가 실수가 된다. 어제도 그때도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복소수나 실수다 식 어떻게 세우라 했죠? 얘가 뭘 붙인 게 얘랑 똑같다고? 바 붙인 게 얘랑 똑같은 건데 맞지?
그렇게 써서 그래서 다 붙여요. 같아야 돼요. 다 붙여. 이렇게 끝. 자 이때 문제 보면 Z 임의의 Z 복소수 Z가 돼 있거든. 그러면 넘겨서 Z가 있는 것끼리랑 Z바가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 그럼 넘겨서 이항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항해줘서 마이너스까지 묶어줄게요. 이렇게 Z바구나. Z가 있는 거랑 Z바가 있는 거랑 묶어주는 거야. 그럼 임의의 Z라는 건 아무 Z가 들어가도 얘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될 때 임의의 Z에 대해서 다 맞출 것이 있는 거지. 그럼 그때 오메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i 여기다가 뭐 이상한데? 뭐가 안 맞아. 맞구나. 여기다가 바 붙이면 마이너스 몇 뭐가 안 맞는데? 요거 마이너스 묶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묶어서 이거 마이너스 묶어줘야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다 붙여주면 2 마이너스 3i 똑같이 나오죠? 2 마이너스 3i.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i 임의의 때문에 그래. 임의의 모든 Z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Z가 있는 거랑 Z바가 있는 거 따로 묶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고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틀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x를 허근을 z라고 생각할게요. 네, p가 실수이기 때문에 뭐 z봐도 편례근은 존재해야겠지. z는 참고로 허근이야. 허수 허근을 할게요. 그때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 또 실수래. 5번이랑 똑같아요. 실수라 했어. 식 어떻게 만들라고? 바 붙인 게 자기자신. 왜도 여기다 뭐 붙인 거랑 같아야 돼? 바 붙인 게 자기자신 같아야 되는 거지. 끝. 그리고 이항해주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가지 식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얘가 0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 Z랑 Z바가 같아져 버리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방금 뭐라 했어? 허근을 했잖아. 허수야 허수.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가 합과 고분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두 분의 몇이에요? 2p 플러스 2네. 두 분의 꼴 몇이에요? 4네. 정계. 양변을 4로 나눠주고 p로 묶어주면 p가 그럼 뭐 또는 뭐가 나와요? 0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마무리. 끝. 그럼 한번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어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나오긴 하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뭐 부호만 다른 것 뿐이지. 부호만 다른 것 뿐이고요.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번. 요것도 이거 어렵지. 11번 어려운 문제긴 해.
2차 방정식의 항들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 A, B. 자, 이거 관련된 식은 오메가죠, 오메가. 이거 보자마자 오메가 떠올라. 근데 오메가 써있네, 문제에서. 자, 관련된 식 써볼게요. 자, 이것도 만족하고. 근데 바가 보이진 않아서 그냥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세제곱하면 당연히 그러면 1이죠. 이 정도만 씁시다. 전개해볼게요. 여기 세제곱 1로 바뀌지? 그리고 여기 A, B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나오는 거 맞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문제에서 몇이라고? 마이너스 1로 바꾸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은 써줍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정수 조건을 이용해 줘야 되거든. 원래 이제 문자가 두 개고 그다음에 정수 또 자연수 조건 이렇게 나오면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인수분해에서는 그렇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곱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어줄 거야.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 그럼 이제 a 제곱이랑 우리 이 마이너스 ab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냐? 4분의 1 b제곱 필요하거든. 얘는 4분의 3 b제곱이겠지. 근데 우리 분수가 들어가 버리면 정수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하면 되겠어? 4를 곱해서 쓰여야 줍니다. 4 곱할게요. 4 곱하면 자, 또 끝났어요. 그러면 따라서 끝. 그럼 이러면 이제 끝난 게 어차피 B도 정수거든. 우리 B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제곱수야, 제곱수. 아니? 제곱수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B 제곱이 0일 때, 두 번째 B 제곱이 1일 때. 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좀밖에 없죠. B 제곱이 2, 4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더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4라는 거는 둘 다 0 이상이라는 거니까 얘 숫자가 이미 얘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B제곱 0이면 B가 0이에요. 끝났네. 0 집어넣으면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 4네. 그럼 A 제곱이 4니까 A는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1 끝났고. 그 다음에 B 제곱이 1이에요. 그럼 또 두 개로 나눠줘야지. B가 1일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자, 어차피 B제곱이 1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1이 되네. 그러면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거나 2A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되는 걸 찾아주는 거지. 그럼 이때도 A가 뭐 나와? 얘가 1이어야 되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써줄까? 이때 A는 뭐 나와요? 1, 이때 A는 뭐 나와요? 0.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또 1이거나 마이너스. 근데 이때 A는 뭐예요? 0. 이때 A는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확하죠? 명확히 다 구할 수 있습니다. 6개.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보면 다른 분들요? 14번 나 질문 해야 된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 오케이. 15번만 보겠습니다. 15번. 이거 답지가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합이 나와 있는데 합을 또 구해서 막 4로 써있잖아. 합이 아니라 곱인데 거기 4 곱인데 그렇게 써있어. 그래서 두 개 이용하면 곱은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4.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두 개 합이랑 곱을 통해서 2차 관점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죠? 여기다 한번 알파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 알파 이게 다 만족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면 알파에 몇 제곱 필요해? 4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4제곱 필요해요. 그래서 넘겨줘. 제곱하면 4제곱 돼버립니다. 끝. 이렇게. 그럼 또 4로 묶어서 알파 제곱도 뭐가 2알파 마이너스 4로 바뀌어. 끝. 따라서 마이너스 8알파가 되네요. 오 끝났네? 그래서 알파 4제곱 마이너스 8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지? 바꿔볼게요. 이거 지금 보면 여기 1 마이너스 베타도 바꿀 수 있냐 근데? 1 마이너스 베타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아, 못 바꾸네. 전개를 이거 약분할까 일단 이렇게. 그다음 전개를 해볼까? 오케이 요거 바뀌네요. 그리고 베타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알파 베타는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으로 잡은 거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인 거야? 혈내 관계인 거지? 그럼 베타 바라고 써있는 건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야? 알파랑 똑같은 거지. 여기 그 다음에 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4로 바꿀 수 있네. 다음을 만족하는 P랑 Q를 찾아라.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4를 곱해줍니다. 잘 보고 가야 돼 지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파 제곱 바꿀 수 있다 2알파 마이너스 4. 이러면 이제 알파가 있는 값이 있고 없는 값이 존재하는 거지. 지금 알파는 무슨 근이라고? 허근인 거야 지금, 그치? 허수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묶어서 각각의 개수가 뭐가 되는데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거지. 이거는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볼까? 여기가 이제 2p 마이너스 4p 플러스 q니까 q 마이너스 2p가 이제 알파를 묶여 있는 거고, 알파 없는 거 볼게요. 여기 네, 8이 마이너스 8 넘겨.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곱한 건 없네. 그리고 이 알파 있고 얘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하면 이제 알파 상관없이 항상 만족할 수 있겠죠. 알파가 허근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가 0이 돼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됐니? PQ 말할 수 있겠죠? 테스트 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좀 푼 거 53번부터 해서 같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몇 개는 좀 쉽고 몇 개는 조금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fx와 gx, fx 몇 차식? 1차식, gx는 2차식. fx랑 gx랑 같다. 오케이. 여기 보면 fx를 묶어볼게요. fx 묶어주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gx 플러스 1이 또 뒤에 생기면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 gx 앞에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 돼 있어. 마이너스 3 만들어줘. 지금 어떤 방법 쓰는 거야? 약간 부정방정식 풀듯이 좌변 인수분해하려고 부정방정식 풀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원래 없다고 하니까 우변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돼. 이러면 식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다음 번 쓰겠네. 우변을 이제 인수분해해야 돼. 우변 여기 2집어는 0대네. 보이시죠? 2집어는 0대거든요. 2 가지고 조립해서 해볼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묶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개수와 상수항의 모두 정수 끝난 거 아닌가 이러면? 이렇게 개수와 상수항의 모두 정수. 그럼 이거 최고 차이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최고 차이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렇게 봐야 되네.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있나? 근데 이게 그 어떤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 자, 얘가 1차직이라 했어요. fx가. 그럼 당연히 얘가 얘 거겠죠. 그럼 얘는 이거겠죠. 그쵸?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마이너스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fx랑 gx가 같을 때 두 실근 알파벳이다. 실근이 나와야 되겠구나.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얘가 그냥 마이너스 안 가져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얘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끝. 그럼 이항해주면 이렇게 이항해주면 이렇게 이때 fx랑 gx랑 같다 라는 식을 세우는 거는 뭐야? 두 식을 빼라는 거지. 빼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게 0이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거 어떻게 돼요? 식은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질걸? 한 배 써볼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죠? 그래서 이 식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알파 베타 근이 그냥 식근이 아니라 실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가져가면 안 돼. 확정. 넘겨줘요. 5 넘겨줘요. 1 그럼 똑같아. 또 fx랑 gx랑 같다는 식 세워. 그럼 두 식을 뭐 하라고 빼는 거야. 이번에 이제 여기서 여기 뺄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얘는 딱딱한 판별식이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식을 같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몇이야? 합은 마이너스 2 곱 몇이에요? 마이너스 4. 그럼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몇인지만 확인하면 되고 55번 볼게요. 그림 그려봐야 되네. 얘가 그 밑에 알 필요 없어.
요 모양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지금 A점, B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에 B가 있냐? 그치? B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요 사이에 A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때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두 점 A, 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해야 될 때 이 경로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위에 이 위에서 하나 잡아줘. 이렇게 잡아주고 안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도 요 선분에서도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줘. 이렇게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에서 여기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원래 대각선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 가요. 문제에서 뭐야?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A점과 B점의 X 좌표의 차를 의미하는 거고 요 길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A점과 B점의 Y 좌표의 차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A점과 B점의 좌표가 X 좌표, Y 좌표가 정해지면 각각의 X 좌표의 차랑 Y 좌표의 차의 합을 확인하라는 거지. 걔가 최단 거리. Y 좌표의 차는 뭐랑 똑같아? B점의 Y 좌표랑 똑같아. B점의 Y 좌표는 계속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요 X 좌표의 차 있죠? X 좌표의 차는 B점 위치가 뭐 왼쪽에 있고 A점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빼는 방향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붙여?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아니 애초에 그냥 문자 나눠버리면 되긴 하는데 문자 한번 보자. 자, A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A, 0으로 되겠고 B점의 좌표는 B, FB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A에다가 FB를 더한 값이라 생각해도 된다 했는 거죠. 방금 설명했었어. 왜 이 식이 나온지 알겠지?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근데 Y좌표 차는 B점의 Y좌표랑 똑같다. AB의 범위는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AB의 범위는 이건 똑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뭐지?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네? 그러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 두 개로 나눠줍시다. 첫 번째,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지? FB는 집어넣어, B 집어넣어. 그럼 아무래도 B에 대한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니까 그렇지? B에 대한 2차 식이니까 B에 대한 내림차를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B는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축이 몇인데? B가 몇일 때 축이야? 2분의 1 때인가요? 그렇죠? 2분의 1 때지? 그래서 이 경우는 B가 2분의 1일 때 그때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2니까 4분의 10 3 맞지? 4분의 1 더하기 2잖아 4분의 9냐? 4분의 9구나 이렇게 자 이때 우리 A 범위 설정해줘야 돼. A 범위 어떻게 설정하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 B는 2분의 1을 했어. 마이너스 이상해야 돼. 그럼 이거를 더 최대를 만드는 방법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가 다시 할게. A가 크기가 음수면 더 커지는 거지? 이 n 값이 그래서 몇일 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4분의 9랑 1 더하면 4분의 13이죠? 일단 이 경우에서 4분의 13이 가장 최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막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는 경우지. 이 경우 식은 거의 똑같아요. 이번에 근데 축이 다르죠? 축이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때 최대값은 뭐로 나와요? 똑같이 나오네. a 플러스 r은 범위가 이번에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는 게 이번에 1을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겠지. 똑같이 4분의 1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똑같네. 그 다음 57번 볼게요. 57번 잠깐 그리는 동안 정리 잠깐 해주세요. 57번 문제 잠깐 보면 그 그림 1에서 그림 2로 이동을 이제 합니다. 그림 1에서 그림 2로 바뀌어요. 근데 모양이 그러면 저렇게 그 오른쪽 겹친 것처럼 삼각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넓이가 최대가 될까? 아니야. 더 많이 겹쳐져야 돼. 더 많이 겹치게 돼버리면 어떤 모양이 그려져요? 이렇게 돼, 이렇게. 자, 뭐야, 잠깐만. 얘는 잠깐 그림을 삼각형이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맞대다가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삼각형 모양 나오고 계속 삼각형.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으로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때 모양이 제일보다 가장 큰 경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이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찾고 싶은 거지. 됐니? 어떻게 찾고 되는지. 좌표 이동한 거는 프라임을 보실게요. 이렇게 이거 이동했다. 자,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기준을 세워서 좀 볼게요. 다른 기준 다 안 세워도 되고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A 프라임만 잡으면 될 거야. 자, 우리는 A점의 위치를 원래 원점이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매초 1초마다 움직이는 거죠. 그치? 뭐라고 썼냐? 매초 1의 속력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T초에는 몇만큼 움직인 거야? T만큼 움직인 거 맞아요? 이 A의 위치가 A 프라임의 위치로 바뀔 때 T만큼 움직인 거지 그러면? T초 후에는 그래서 얘를 T, 0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나머지도 이제 쓸 수가 있거든. 자, 나머지 볼게. 요 직각삼각형. 요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 길이 몇이나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4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4를 빼면 되잖아. 그럼 C 프라임의 길이는 T-4,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4,2가 되겠죠. 별거 없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P 프라임을 볼게. P 프라임도 원래 원점인데 이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치? 왼쪽으로 T만큼 움직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T, 아니 돼야 돼. 요 길이 몇이야? 2죠. 그래서 2 마이너스 T, 0. 얘는 2 마이너스 T, 2로 이렇게 우리는 좌표 설정을 다 해낼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볼게. 이제 어떻게 할지. 여기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얘는 요 직각삼각형과 무조건 뭐 돼야 돼? 닮음이 돼야 돼. 근데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얘도 1대 1이 돼야 되겠지? 여기 몇이니? 두 개 빼면 2t-4. 여기도 2t-4가 되겠네. 표현이 되겠고. 오른쪽도 볼까?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또 닮음이죠. 얘는 길이 몇 대면 1대이지. 요 길이가 1대, 요 길이가 2네. 요 길이가 1대, 요 길이가 2예요. 요 길이만 알면 요 길이 구하시겠지? 두 개 빼면 2t-2. 그러면 요 길이는 2로 나눠주는데 따라서 t-2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뭘 구할 거냐면
우리 그 목적이 뭐냐면 빗금친 부분의 목적이거든요. 빗금친 부분은 봐봐. 요 큰 삼각형에서 지금 표시된 이 노란색과 빨간색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이 큰 삼각형이 뭐가 필요해? 높이만 일단 설정하면 되는 거지. 윗변의 길이 설정돼 있어. 여기서 여기 빼면 돼. 2t야 2t. 윗변 2t, 2t. 높이만 되잖아.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죠. h가 될게요. 이거 만나는 교점은 우리가 s라 되겠습니다. 우리 sh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별거 아니에요. 봐봐요. 자, 잘 봐봐. 이거 따로 떼어서 한번 볼게.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따로 떼봅니다. 2, 3 이렇게랑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삼각 지금 SH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떼는 거예요. 자, 요 삼각형은 똑같이 또 뭐야? 몇 대면 1대 1이고요. 그다음에 요 삼각형은 똑같이 1대 2네요. 그럼 요 길이가 P면 요 길이도 P고 요 길이 2P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길이가 방금 뭐라 했어? 3, 뭐야 여기 2T라 했죠? 근데 여기 몇 P가? 3P가 되는 거잖아. 그럼 P를 우리가 T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끝났지. 따라서 3P는 2T를 갖다 되니까 P는 몇이야? 3분의 2T. 따라서 높이를 이렇게 T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끝났죠? 그 다음에 ST 구간에 ST 구간 높이 다시 갈게요. 그래서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빼기 노란색 삼각형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t-4의 제곱 빼기 빨간색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t-2 t-. 그 t에 대한 2차 함수 풀어내면 되겠네. 좀 더 쉽게 하려면 여기 2로 묶이거든요. 그럼 4가 나오겠지?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t-2 제곱이죠. 여기 2로 묶여서 2가 약분되죠. 그럼 t-1의 제곱이죠. 관계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7이네. 맞고 8t, 2t, 10t. 상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래서 t가 뭐일 때? 축일 때. 그때 최대값 받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제면 되겠죠? 그거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길이비를 좀 이용하시면, 닮은 이용해서 길이비 이용하시면 높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임대로 고른 것은 가졌다.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곱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0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거네. 그치? 0은 무조건 포함이니까 c는 0이라는 거지 지금. 그치? c는 0일 수밖에 없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조건 f-1이랑 f2의 합은 6보다 작다. 그냥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c 0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끝났고 2 집어넣으면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조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저기 뭐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그러면 뭐가 되나요? 잠깐만. 지금 감소한다는 거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축도 안 정했는데
기억 F1은 0보다 작다. 기억 F1 A 플러스 B 0보다 작다. B는 4A 이하다. B에 대한 식이 안 나왔는데. fx는 0의 두분약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B는 A 플러스 B. 자, 여기서 쉴까? 잠깐만. 얘가 양순주, 음순주도 안 나오죠, 이거? 합은 8의 6보다 작다. A는 4분의 3보다 작다. 경우 나눠보자. 뭐 해봐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 0일 수는 없잖아. 일단. 음수 범위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서 오케이. 그럼 0이 여기 수도 있고 0이 여기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알 수 없잖아 지금. 확인 안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서는 다조건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는 거지? 값이 줄어들어야 돼. 그럴 수가 있네 지금? 불가능해. 왜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요 간격 여기에서 무조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 경우는 안 되네. 얘는 되나요? 뭐 가능은 하겠네.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서 감소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쯤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이런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 경우는. 자, 그럼 축의 방정식 봅시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럼 이 경우는 공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 경우는 2가 이쯤에 있을 거라서 f1은 무조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의 위치와 함수값은 음수임이 확인되죠? 이 경우는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따라서 B는 4A 이하다. 니은도 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볼게요. A가 음수일 때죠? 양수일 때 뭐겠습니까?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똑같아.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안 되죠? 그쵸?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감소해야 되는데 이미 2가 여기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되고. 그럼 이 경우는요? 가능은 하네. 또 똑같아. 축이 있겠지. 저기 왼쪽에 또 마이너스가 있겠죠. 아, 2가 있겠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지. 그럼 1은 또 어디 있어? 이번에 여기 있겠네. 그럼 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든 1을 집어넣은 값은 음수라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이 경우 되든 어차피 F는 음수예요. 그래서 기억은 통과. 니은도 해야 돼. 똑같아. 축 똑같이 해. 이번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번엔 2보다 오른쪽. 이번엔 뭐야? 그러면 이번엔 이 A가 이렇게 4A가 마이너스 B보다 그거다. 근데
이것도 되지만 우리 이것도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여기 마이너스 2도 있지 않아? 이것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부등식도 성립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랑 같이 안 되네. 등호가 서로 안 되네. 잠시만. 이 경우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4 이응이 돼?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서 fx1이 fx보다 크다. 얘는 정확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는데? 뭘 알았지? 다시 y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좌표의 곱은 0이다. 나 조건 f-2랑 f6의 합은 6보다 작다. 6보다 작다? 모르겠지. 잠깐만 이거 6보다 작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같은데? 잠시만. 제가 옛날에 풀어봤던 것 같은데. 각지를 잠깐 볼게요. 이거 59번. 아, 잘못 체크된 것 같아. 아, 얘들아, 그 6이 아니라 0이네요. 왠지 뜬금없이 6이라고 나왔어서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음수다 지금. 아이씨. 그럼 위에 걸 할 필요, 밑에 걸 할 필요 없잖아. 이거 6을 0으로 바꿔주면 돼.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럼 이거지 그냥? 이거네. 이거만 하면 돼. 명확하게 나오죠 그냥. 그래서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 경우만 따져주면 되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가 음수라서 이렇게 나와요. 풀 수가 없는 게 맞네. 6보다 작다면 6%. 자, 일단 해볼게. fx는 0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경우에서 지금 따져주라는 거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여기 있어요. 그럼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아니? 쭉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줄까? fx 0의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두분의 합이 뭐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거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나타낼 수 있죠? a로 나눠주면 요거네 요거 양면이 2 곱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작거나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이미. 요거 이용해서 양변에 2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그래서 거기 나조건에 나와 있는 건 6을 0으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뜬금없이